해가지고 매크로에서 좀 볼게요. 매크로에서 구성비를 할 때 어떻게 했나 볼까요?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B 합계 그다음에 B 3셀 0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함수식이 틀리면 모를까 동일하잖아요. 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0으로 떴다면 매크로 작업에서 뭔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매크로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 우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매크로 계속 할 거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4번 보죠. 네. 아, 예. 수도 감사합니다. 질문 이렇게 해주셔서. 4번이 좀 어려워요. 4번이 뭐였죠? 아, 4번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4번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음, 자, 보겠습니다. 진단 결과. 음, 자, 시작하죠. 이건 5번이고 4번. 1, 2차 결과가 각각 4 이상이고 각각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만족해야 되는 거라 AND 연산자가 들어갈 겁니다. 1에서 3차 검사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면 치료, 그 외엔 주의. 자, if, and, 에버러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고요. 는 if 함수 들어가겠죠? if 함수. 그 다음에 A and D 연산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1차 선택하고 4 이상 그거나 같다 4, 2차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4, 3차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4,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나타내주는 에버러지가 들어가는 거죠. AVR 에버러지. 에버러지는 요 세 개를 다 잡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얘가 크거나 같다. 이번엔 5가 됩니다. 5 이상. 얘가 괄호가 닫히는 것이 AND 연산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AND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들어가고요. 콤마 들어가고 이럴 때는 치료인가요? 네, 치료 그 외에는 주의.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치료. 큰 따옴표. 그렇지 않은 건요. 주의.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았을 때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콤마 이 조건에 맞으면 치료. 그 조건에 맞지 않다면 주의. 이렇게 해서 괄호 닫아준 거죠. 이제 결과를 볼까요? 체육엔드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5번이 좀 어려워요. 5번은 좀 같이 봐야 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하고요. 자, 먼저 순위가 1이면 대상, 그러니까 랭크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랭크 한번 집어넣을게요. EQ가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우선은 총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총점의 첫 번째 인수인 D27셀을 선택하고 콤마 D27부터 D35까지인가요? 네, D35까지네요.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값 D27부터 절대값 D 절대값 35까지. 자, 그런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일 때는 0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닫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1, 2, 3, 4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온 숫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붙여놓기 바로 넣을게요. 자, 하면은 1, 2, 3,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긴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 부분이 어디예요? 요 전체. 요 전체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는 절대값 들어가고 여기는 절대값 들어가지 말고. 그럼 1, 2, 3, 4가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엔 클릭해서 이제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추주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CHOS 추주함수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추주함수 이용해서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V1이 볼륨이 답을 써라. 1이 나오면 1에 대한 답을 써라죠. 무조건 답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항상 글자는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인수가 끝나면 쉼표. 다시 금상을 써야 되는 거니까 큰 따옴표에서 금상,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 은상,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 동상,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 그 다음에는 동상까지 나오고 그 뒤는 6에서 7이면 6, 7 두 개죠. 두 개니까 장려상 하나, 콤마, 장려상 6, 7이니까요. 6, 7은 장려상, 콤마. 그 외에는 참가상, 근따옴표, 참가상, 근따옴표. 자, 총 몇 개인지 볼게요. 2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콤마, 여덟, 콤마, 그다음 참가상까지 아홉.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참가상을 안 하고 바로 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5, 6 값이 뜨겠죠. 한 개는 이렇게 5, 6 값이 뜨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참가상을 꼭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콤마하고 참 이렇게 넣어줘야만 16탄치 눌렀습니다. 그래야만 5, 6 값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추주함수를 이용한 건데 알맞은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기준, 요 총점을 기준으로 수강 내역표가 있잖아요. 여기.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5번 맞죠? 수상 내역 227부터 여기 답을 내고 수상 내역표에서 이면 이걸 나타내고 이 수상 내역표를 이용한 이 의미. 이건 의미니까 자, 여기서는 추주함수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답을 줍니다. 수상 내역표를 이용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쓰면 안 돼요. V루업이나 H루업 그중에서 수상 내용이 수지로 나왔으니까 V루업을 써야만 답을 줍니다. 여기서 알맞은 거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수상 내역표의 의미라고 나왔지 이걸 쓰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고 자, 두 번째 이것도 맞는다 이거죠. 아이고
창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그래서 헤헤 조금만 밑으로 하나만 하나 더 여기에 브이로그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랭크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자, 얘를 다 잡을 거예요. 근데 필드 제목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밑으로 내려갈 때, 최고인으로 내릴 때 얘도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G 어디부터 해요? 30부터죠. 30부터. 어디까지요? H 어디까지요? 35까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입으로 얘기한 학생이 있으면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콤마. 나는 이 영역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아마 여기에 나중에 여기다 나타내면 컬룸이라서 COL이라고 넘버가 나왔을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는 정확하냐 유사하냐. 보면 7등 9등이 없잖아요. 그거는 유사한 거죠. 그죠? 유사한 건 1번이에요. 1번. true 값이 유사한 거고요. false 값은 정확한 겁니다. false는 0. 그 다음에 true는 1. 유사한 건 1, 정확한 건 0.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왔듯 얘도 다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지워버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채우기 엔도 내리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맨 끝에다가 클릭해서 1을 지우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유사한 게 1번이에요. true 값이 1번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어떤 걸 써도 정답이에요. 어떤 걸 써도 정답이란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1번부터 5번까지 함수들을 쭉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구조나 어떠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수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하는 거냐면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20분의 1? 지금 나온 함수를 다 얘기하자면 시험에 나오는 거 따지면 한 20분의 1 정도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꼭 나오는 함수들. 나머지 부분들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최소화시키고 이건 끝났으니까 꺼버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끄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아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또 한글 문서로 되어 있네요. 한글 문서로 되어 있든 뭐 PDF로 되어 있든 열어보죠. 네, 적정하게 좀 줄이고요. 컨트롤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또 하나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딱 넓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이 넓은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기에 보면은 쪽 윤곽이라는 게 있어요. 쪽 윤곽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서 여러분들 영역 잡을 때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죠.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글자가 이 정도 위치. 자, 이건 파일, 엑셀 파일 열고요. 암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8달러 258. 1번 입력하는 건 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입력 시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안 할 겁니다. 2번부터 넘어갈 거예요. 자, 시작해 보죠.
2번의 내용을 보면 A1부터 H1까지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글꼴은 공서고 공서와 공서체 구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글자 크기 17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클릭해서 17 엔터를 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나왔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이중 실선. 굵게 이중 실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A3에서 A4 자, 컨트롤 누르고요. 지금부터는 B3, B4 그 다음에 C3에서 E3 F3과 F4 G3, G4 H3, H4를 잡아서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하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A3에서 H4, A3에서 H4까지는 보듬체로 바꾸고요. 보듬체로 바꾸고 크기는 12, 크기는 12. 그다음에 글꼴색 파랑, 글꼴색 파랑, 세우기 노랑, 세우기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끝났습니다. 자, C5에서 25, C5에서 25까지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개라는 글자를 붙이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뒤에 개라는 글자를 넣어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물정자란 얘는 분명히 100단위밖에 없잖아요. 앞에 1000단위가 없을 때 생략된다. 그렇죠. 생략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887 기억할게요. 887 기억하고 제가 딜리트 지워볼게요.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서식까지 사라졌어요. 음, 여기를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래서 딱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숫자가 없을 때는 아예 표시가 안 되네요. 숫자가 없을 때는 아예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익혔죠? 숫자가 없을 때는 아예 표시가 안 된다. 만약에 0이라면 0이면 0개라고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0이라면 0개. 좋습니다. 자, 다음 H10, H12 미끄럼틀에 여기네요. H10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로만 찾지 말고 이름 상자 보세요. 이름 상자. H10이라고 딱 떴죠? 메모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 예, 메모 삽입 눌렀습니다.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다 지우는 거예요. 자, 지운 다음에 내용을 쓸게요. 2분기 부자 품목이라고 썼고요. 자, 여기서 자동 크기라는 말이 나왔으면 자동 크기와 항상 표시가 나왔습니다.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메모 서식에 가서 맞춤해서 자동 크기 눌러주고요. 확인. 그다음에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표시 숨기가 다 나오는 게 표시입니다. 만약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숨기기 하나만 나와요. 다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나타내줬어요. A3에서 H15까지 전체 다죠? 다 잡아서 모든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적용해서 2번 끝냈어요. 자, 이제 3번 가죠. 자, 3번 작업 봤더니요. A4는 여기죠. A4부터 G12까지. 필드 제목은 안 잡았다 이겁니다. 실용 영어가 90 이상이고 하나의 조건 이고 그랬으니까 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 통신이 70 이상인 행 전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이러한 서식을 집어넣어라.
규칙은 수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자, 여기서는 홈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은 표시 형식이 아니라 전체로 켜놓고 할게요. 여기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새 규칙으로 갈게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 수식은 뭐냐면요. 수식은 실용 용어가 90 이상, 인터넷 통신이 70 이상. 클릭해서는 ANT, 함수는 ANT. 여기는 함수가 안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용 영어라고 했으니까 실용 영어의 첫 번째 거 눌러서 규칙이죠. F4 두 번이 규칙이에요. 규칙. 크거나 같다 90, 두 번째는요. 인터넷 통신의 첫 번째 거 클릭하고 F4 두 번. 규칙입니다. 얘는 크거나 같다 70,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서식이 있죠. 서식에 들어갔습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좀 살펴볼게요. 글꼴색은 빨강이래요. 처음에 나오는 게 글꼴이에요. 글꼴색은 빨강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글꼴 스타일 붉게로 지정하시오. 확인을 누르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자, 우선 살펴볼게요.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안 나온 건데 이렇게 잘못됐을 때에는 자, 영역을 잡고 다시 잡습니다. 영역부터 볼게요. A4에서죠. 네, 됐습니다.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그냥 다시 만들면 안 돼요. 꼭 규칙 관리라는 데로 들어가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없네요. 아까 뭔가 선택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땐 다시 하는 거예요. 규칙 지우기에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새 규칙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는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는하고 AND 바로 이렇습니다. 자, 실용 영어 선택하고 F4 두 번, 크거나 같다. 몇 점이었죠? 네, 90점이요. 자, 콤마. 두 번째는요, 인터넷 통신이었고요. F4 두 번, 이건 몇 점이었죠? 이상 70이었죠? 자, 그런 다음엔요, 서식에서 별고색은 뭐였죠? 빨강이었고요. 또 하나, 굵기였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건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면 이렇게 만든 게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사라졌던 모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제대로 나왔죠? 네, 나왔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분석 작업 좀 해볼게요. 분석 작업. 시나리오네요. 전에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해요. 그렇죠? 자, I21셀의 이름을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I21셀. 여기가 이익률입니다.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아이고, 영어로 나오네요. 이익률이라고 쓸게요. 엔터를 쳐야 이름 정의가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I19가 여기네요. 얘가 뭐예요? 순이익이네요. 자, 그러면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I19는 순이익 합계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쳤습니다. 또 있나요? 예, 정의하시고가 끝이네요. 그러면 뭐가 변동하는 경우?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의 합계, 자,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니까 요 I21을 선택하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상 분석 안에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지선다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여기 부분 앞으로 갔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고급 필터 틀린 겁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추가하죠.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네요.
이익률 띄어쓰기 있나요? 없죠? 증가. 잘 됐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익률이 어떻게 증가됐나요? 35%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35. 0.35를 해야 3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잘못 치고 엔터를 누르면 수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수정 가능합니다. 자,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아직 추가된 거 없습니다. 닫고 그 부분을 볼게요. 이름 상자에 오타가 났다면 수식으로 가면 됩니다. 수식에 가면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어요. 수식에 가면은 이렇게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잘못된 걸 선택하고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 들어가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영역도 바꿀 수 있어요. 영역을 잘못 잡았다면 영역.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잘못 썼다면 이름을 수정하면 되고요. 난 다 필요 없다. 삭제하겠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 상당히 반겨요,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질문해 주세요. 자, 우선 계속하겠습니다. 변동하는 것은 이익률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 자, 확인할게요. 자, 여기는 35%가 0.35예요. 0.35. 그러면 35%로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럼 35%라고 써볼게요. 안 되는지 되는지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됐죠? 저는 그냥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추가를 또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익률 감소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25%라고 직접 쓸게요. 네, 더 추가는 할 필요 없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됐죠? 자, 이제 요약을 누를 건데 이 내용 볼게요.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자동으로 앞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오타 나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표시 누르면 어떻게 나볼게요? 표시 눌렀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 버려요.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익률 감소 표시 바로 이렇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누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약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닫기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원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35나 25로 되지 않게 표시를 누르진 말으라 이겁니다. 요약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을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죠. 그죠? 자, 여기서 내용을 좀 볼게요. 이럴 때 얘네들이 다 잡혀야 되나요? 결과 셀이? 이걸 봐야 돼요. 자, 변동하는 경우 순위값계 변동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얘네들 다 잡으면 안 되고 맨 마지막 거 있죠. 얘만 잡는 겁니다. 이름 정의 얘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름 정의 얘만 했죠.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다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냥 엄청난 줄로 나와 있을 거고 각각 셀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나와 있을 거예요. 30, 35, 25. 프로로 해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컴퓨터는 다시 들어가잖아요. 편집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0.3으로 돼 있어요. 지가 알아서 또 바꿔놔요. 네. 수식으로 할 땐 또 특히 더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보니까요. 뭘 하게 돼 있나요? 부분합이네요. 그렇죠. 내용을 숙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과목별 점수 현황표에서 반별. 자, 정렬은 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항목 또한 반이 되겠죠. 영어의 최대값. 영어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 다른 과목 아니에요. 영어 수학이에요. 영어 수학의 최대값. 수학의 영수의 최대값. 영어는 최대값이고 수학은 최소값이네요. 이렇게 부분합을 나타내 주래요. 순서와 관계없다고 하고요. 자, 그냥 엑셀 다 크게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잡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반에 대한 오름차순.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에서 정렬 먼저 하죠. 자, 뭐별, 반별. 그러니까 정렬 기준은 반. 오름차순 맞죠?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1, 2, 3, 4 순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이번엔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클릭. 됐고요. 그룹할 항목 성명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정렬을 반으로 했으니까 그룹할 항목 또한 반이 돼야 되겠죠. 자, 함수. 자, 영어는 최대값이었고 수학은 최소값이었어요. 자, 먼저 평균이 아니라 영어만 선택해서 최대값, 최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엔 최소값인데 뭐의 최소값? 영어가 아니라 체크 해제, 수학의 최소값이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됐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한번 해보죠. 매크로. 아까 매크로가 안 된다는 분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매크로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중요해요. 점수 배점도 5점, 5점, 10점이나 되고요. 꼭 따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다 따면 좋은데 함수에서 다 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점수 10점은 가지고 가야 될 점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둥근 직사각형 쓰지 않을 거고요. 단추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요즘 시험 나오는 추세대로 해야죠. 그죠?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바깥에 아무 데나 선택한 상태에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서식 매크로라고 되어 있죠. 나타내는 서식 매크로를 사용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서식이라고 쓸게요. 서식 확인. 자, 이제부터 매크로가 실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 A3과 G3, A3부터 G3까지의 영역의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고 홈에서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고 배경색을 노랑으로 적용해라. 배경색을 노랑으로 적용해라. 끝이네요. 그죠? 이 영역의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2번을 보니까 평균 매크로를 쓰래요. 평균 확인.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후에는 평균 함수가 뭐죠? 에버러지죠. AVR 정도로 써서 에버러지. 목표량을 다 잡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들어왔어요. 목표량을 다 잡고요. 바로 닫고 입력 단추만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쭉 갑니다.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 자, 끝났나요? 아,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어요?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어요. 계산한 후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이걸 안 읽었어요. 그러면 매크로 불러올게요. 매크로 관리자 딱 눌러서 불러오고 또 평균은 선택해서 삭제할 겁니다.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이거 아까 단축키 뭐였어요? Alt F8. 아, 그 색깔 먹었어요. Alt F8. 불러와서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평균만 선택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예, 삭제가 된 거예요. 평균 다 잡아서 지워볼게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지웠으니까요. 자, 매크로 기록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한 겁니다. 여기다 클릭하지 마세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여기다가 평균을 하고 쓸게요. 여기다 에버러지 쓰면 안 돼요. 자, 확인했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수식 앞에는 항상 는 AVR 에버러지 더블 클릭. 자, 목표량을 다 잡고 괄호 닫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한 후에 엔터 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입력 단추 누른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쭉 갔고요. 아직 채우기 핸들로 가지 말고 여기다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돼 있죠. 여기다가 라운드라고 쓸게요. ROUND 라운드 괄호 열고 맨 뒤에 콤마 E라고 쓴 다음에 걸어 닫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라는 거죠. 자, 입력 단추 눌렀을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 보면 자릿수를 늘리는 게 나와요. 자릿수를 늘리는 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됐죠? 세 번 누르면 안 되고요. 두 번, 두 자리까지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할 거면 굳이 라운드라는 함수 필요? 그렇죠. 없었던 거죠. 네, 근데 해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선택했고요.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꼭 기록 중지 안 한 다음에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록 중지하고 자, 도형 집어넣을 건데 자, 서식은 우리 아까 삽입에 양식 도구에 단추도 한번 써본다고 했죠. 이 단추를 할 건데 먼저 영역부터 알아야 돼요. A3에서 여기는 어디죠? 위치가 I3에서 J7이에요. I3에서 J7 엄청 크네요. 그죠? I3 J4네요. 이만큼이죠? 잡아놓고 클릭해서 양식 도구 누른 다음에 자, 여기입니다.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는 순간 매크로 지정이 떠버립니다. 바로 매크로 지정이 떠요. 단추는요. 자,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바로 들어갔죠? 자, 여기 이름을 뭐 바꿔라란 말이 나오면 이름을 바꿔주면 되고 지금은 뭐 어떤 여기다 그냥 서식이라고 쓸게요. 대부분 요 매크로에 여기는 클릭하고 바로 안 써져요. 한 번 더 클릭 드래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I6에서 I7이네요. I6에서 I7까지 잡았고요. 자, 이번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어떤 건가요? 배지네요. 이 십자형하고 배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십자형, 이건 배지입니다.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했고요. 생성한 후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자, 평균 입력할게요. 평균 도형을 클릭할 때 실행되도록 하시오. 자,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서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평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함수는 다 잡아서 지워버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기 없음으로 해버리고 글자는 그냥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서식 클릭, 다음에 클릭하고 평균 클릭,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 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매크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필기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함수도 해야 되고 함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V룩업 이런 것들이 필기 문제에 많이 나와요. V룩업, H룩업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 차트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차트까지 하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정하라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죠. 아예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며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정말 0점 처리됩니다. 신규로 작성하지 마세요. 네. 박성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자, 볼까요? 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차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선택 영역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그게 제일 간단하고 수정도 할 필요 없어요. 잡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잡는 것만 잘하면 수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우선은 박현재, 신용성, 서은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국가 실수령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국가 실수령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다 여기 한번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지금 확대가 안 되네요. 네, 확대가 안 되네요. 두 개가 클릭 따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즉 차트 영역 잡을 때 떨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컨트롤로 잡아야 되지만 붙어 있는 건 꼭 클릭 드래그로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붙어 있는 건 꼭 클릭 드래그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기본국과 실수령이 서로 붙어 있어요. 수당이 아니라 실수령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클릭 드래그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따로따로 잡아도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따로따로 잡아도 되는데 규칙을 세우자 이거죠. 규칙. 붙어 있는 건 드래그로 잡는다는 규칙을 세우자 이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시작하죠. 얘를 위에 잡았던 이거 다 지우세요. 그냥 지워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성명이 박현재, 신용성, 서음이잖아요. 자, 성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요. 여기에 누가 추가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박성훈이 추가되라고 돼 있죠. 자, 박성훈 추가 한번 시켜보죠. 자, 여기서 박성훈이 추가됩니다. 클릭했습니다. 이제부터 컨트롤 눌러야죠. 박성훈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박현재와 신용성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신용성하고 서은미는 신용 두 개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건 꼭 클릭 드래그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여기 위에 뭔가가 좀 잘못돼서 지워버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가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다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명 잡았고요. 컨트롤 눌러서 박성훈, 그 다음에 박현재, 그 다음에 신용성부터 서은미는 드래그로 잡은 겁니다. 드래그. 이제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뭐 나왔죠? 기본급하고 다른 데를 누르면 안 돼서 그래요. 기본급하고 실수령에 나왔죠? 자, 기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계속 누르고 기본급, 그 다음에 박성훈, 박현재, 신용성부터 서은미. 실수령입니다. 실수령 선택하고 박성훈의 실수령, 그 다음에 박현재의 실수령. 근데 얘가 왜 선택돼 있죠, 지금? 우선 반짝이 영역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성과 서음이.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볼까요? 네, 적용이 들어왔죠? 잘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갔고요. 2번 볼게요.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차트 제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서식 눌러서 현재 선택 영역이 아니고요. 이걸 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고 서식에서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에 차트 제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맞춤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이 그림 영역 안에 얘가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차트 위 하면 이 그림 영역이 밑으로 약간 내려가면서 차트 위에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체는 관계없네요. 굵게 15, 글자색 자주. 에 가서 굵게 돼 있고요. 15는 없으면 직접 써서 엔터. 15, 글자색 자주 맨 끝에 있는 거죠. 자주까지 해줬습니다. 지정하시고요.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3번. 세로 값 축에 여기죠. 여기. 값에 제목을 집어넣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됐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요소 들어가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세로 선택하면 됩니다. 나오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해도 되고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제목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이죠.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채우기로 가는데 요겁니다. 요거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는 겁니다.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했고요. 그 다음은요. 입력하래요. 그린 것 같이. 가로죠. 가로. 다시요. 가로였네요. 세로가 아니라. 축제목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 세 번째 거 세로가 아니라 가로. 그런 다음 얘는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금액 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 단위로 되어 있죠? 똑같아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식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 단위가 여기 주 단위예요. 여기가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마찬가지네요. 주 단위인데 이게 지금 50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10만으로 바꿀게요. 100만 000 000 됐죠?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칠게요. 100만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있는데 0이 아니네. 회계 형태입니다. 빼기는 회계 형태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뭐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하고 차트 종류가 있었네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두 개다. 묶은 세로가 아니라 꺾은 선과 얘도 마찬가지예요. 꺾은 선으로 바꿔줘요. 둘 다 꺾은 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이건 혼합형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표식이 꺾은 선형 누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거 눌러줘도 바로 그냥 꺾은 선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모양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클릭,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로 가야죠. 테두리로 가서 맨 밑에 둥근 모서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다른 건 다 됐고요.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숫자 들어갔죠? 계열. 이걸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그런 다음에 위에 디자인에 차트 요거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위쪽에 나오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자, 함수를 제외한 이번엔 나머지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월요일 날 했던 거, 화요일 날 했던 거, 수요일 날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뭐 더 빨리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첫날 제일 빨랐죠. 그죠?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해가 빨리 되고 숙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 눈빛을 보면서 교류를 못 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근데 여러분들 뭐 잘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함수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나요? 예, 나머지 오늘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절대값 사이요? 음, 절대값은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상대 참조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A, B, C, D열. 행은 1, 2, 3, 4로 되어 있어요. 열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는 알파벳 앞에 달러가 붙는 거고요. 숫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행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만 알고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기세요.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